2005년 3월 27일 오전 7시 112로 심상치 않은 신고가 들어옵니다. 여기 동성리로 올라가는 21번 국도인데요. 여기 사람 뼈가 있어요. 그 빨리 와서 확인 좀 해주세요. 야, 국도에 사람뼈가? 신고자는 어쩌다가 발견한 거죠? 신고자는 국도를 관리하는 인부였고요. 봄을 맞아 겨우내 드문드문 자란 잡초랑 쓰레기를 수거하러 갔다가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신고자가 진짜 얼마나 놀랐을까. 사람뼈는 맞았나요? 네, 사람의 백골이었습니다. 옷을 입은 상태로 수풀 위에 유기가 됐는지 반팔 남방과 반바지 속에서 뼈가 나왔고요. 신발이 보이질 않아서 실내에서 범행을 당한 후에 유기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국도에 누가 시신을 유기했다. 3월인데 반팔에 반바지. 그럼 여름에 범행을 저질렀던 상황인 것 같은데. 완전히 이게 뼈밖에 없었던 건가요? 네, 팔, 다리, 골반, 흉골 같은 몸의 큰 뼈들은 온전히 있었는데요. 손가락, 발가락 같은 작은 뼈 조각들과 두개골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동물들 때문에 훼손되고 이런 그쵸. 경우가 많죠. 설마 머리만 잘라서 다른 데 유기한 건가? 야, 근데 뼈만 발견돼 있는데 신원을 확인할 만한 게 뭔가 있었나요? 신원을 확인할 만한 신분증 같은 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옷만 봐서는 젊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닌 것 같았고요. 속옷이 남성인 것 외엔 확인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 나이대가 좀 있는 남성. 근데 그것만으로 어떻게 신원을 찾죠? 저희가 주변을 샅샅이 추색하다 두개골을 찾아냈습니다. 인근에 다른 뼈는 없었기 때문에 동일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수술한 흔적이나 뭐 치과 기록 알아보면 찾을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치아를 확인했더니 의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의료보험공단에 비슷한 치료를 받은 기록들을 요청했습니다. 망치 같은 둔기로 맞은 듯 두개골이 함몰돼 있어서 아이고. 부검도 맡겼습니다. 그럼 뭔가에 머리를 맞고 사망한 피해자를 누군가 국도에 유기했네. 국도변인이 목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겠죠. 누군가 잠깐 차를 세운다고 해도 그 안쪽까지는 잘 보지 않으니까 매장하지도 않고 그냥 던져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장소 특성상 치과 기록 외에는 정말 추적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시신이 발견된 위치였습니다. 수사 범위를 도대체 어디까지 넓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친천. 친천, 네. 천안, 안성, 음성, 청주가 이렇게 좀 둘러싸여 있죠. 둘러싸여 어. 있죠. 저 빨간 선이 21번 국도예요. 네. 네. 저희가 시신이 발견된 곳이고. 네. 가는 길 방향의 진천 쪽인데 음성하고도 딱 걸쳐져 있잖아요. 바로 옆 도시인 천안을 지나 진천을 가로질러 음성으로 가는 방향의 국도변에서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국도 특성상 가깝게만 잡아도 천안, 진천, 안성, 음성, 청주는 모두 확인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다 걸쳐 있으니까. 그러네. 저기뿐만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다 전국 다 연결이 돼 있는데. 부검 결과에서는 뭔가 좀 나왔나요? 네, 키 165cm 전후에 뼈가 얼마나 횡됐는지 노화 상태로 봤을 때 40대에서 60대의 남성인 걸로 나왔습니다. 두개골 함몰은 생전에 있었던 걸로 추정됐기 때문에 화살로 봐야 했고요. 국도변이라 교통사고 후에 유기됐을 가능성도 열어뒀는데 두개골의 함몰 외에 다른 부위에 골절이 없어서 교통사고 피해자는 아닌 걸로 판단했는데요. 뼈의 마모 상태로 사망한 지 최소 3주에서 길게는 1년 정도로 예상됐습니다. 야, 길게는 1년이요?
너무 길죠. 3주에서 1년. 근데 대체 이 사망한 분이 누군지 이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아내신 거예요? 의료 기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서 일단 진천군에 있는 치과부터 확인해보자 싶어서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일일이 다녔는데요. 일치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실종 신고도 이미 7개월 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야, 7개월 전에 실종 신고가 7개월 전이면 시신이 발견된 게 3월이었으니까. 계산해 보면 2004년 9월이죠. 그렇죠. 2004년 9월에 사라졌다는 얘기죠. 피해자는 누구였나요?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혼자 살고 있는 6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발견된 곳 200m요? 200m? 그럼 거의 집 앞이잖아요. 아까 신발이 없어가지고 실내에서 당한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피해자 집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바로 유기를 하고 도주했을 수도 있겠네. 혼자 사는 분이었다면서 이게 실종 신고는 누가 한 거예요? 그러게. 서울에 살고 있는 친형이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혼자 사는 동생이 걱정돼서 열흘에 한 번 정도 그 전화로 꼭 안부를 물었다고 하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동생이 계속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진천에 직접 내려와 봤더니 집에 아무도 없고 쓰레기 봉투에는 벌레가 꼬여 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된 거죠.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은 확인이 됐나요? 피해자의 생활 반응은 9월 6일부터 끊겨 있었습니다. 9월 6일. 그럼 뭐 그날이나 그 직전에 범행이 벌어졌나 본데요? 집에는 가보셨죠? 네. 피해자가 살았던 곳이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외딴 별장의 별채였거든요. 별장을 관리해주면서 살았더라고요. 저희가 갔을 땐 관리하는 사람도 다녀간 사람도 없는지 마당에 풀이 무성하게 자랐는데요. 방 안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아니 그 피해자가 사라진 이후에 아무도 거기를 안 갔다고요? 야, 설마 별장 주인은 아니겠죠? 글쎄요, 그 지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네.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사망한 피해자가 혼자 살고는 있지만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또 실종 신고가 들어가면 언제든지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건데 바로 인근에 유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너무 가깝죠 사실. 근데 친형이 집에 갔을 때도 실종으로만 신고를 한 거 보면 그때부터 집이 깨끗했다는 거잖아요. 범행이 다른 데서 벌어진 건가? 그러게요. 혹시 7개월이면 너무 오래되긴 했지만 마을 분들이 뭘 알고 있는 건 없었을까요? 뭐 이장님이라도? 마을 토박이도 아니었고요. 뚝 떨어져 살아서 그런지 친하게 지내거나 잘 아는 분이 없더라고요. 다들 피해자가 별장을 관리하면서 농사도 좀 짓고 밤엔 인근 공장에서 야간 경비를 했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별장 관리에 농사에 야간 경비까지 60대 중반에 부지런히 사셨는데? 근데 그 정도면 마을 분들은 이 피해자가 실종된 사실조차 좀 몰랐던 것 같은데. 그럼 그 공장은요? 피해자랑 가까이 지냈던 분이 있었어요? 글쎄요, 그게 말이죠. 이게 또 가깝다고 해야 할지. 아무튼 간에 공장 직원들 중 한 명이 이 피해자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있긴 했습니다. 그 경비 아저씨? 아유, 내가 그 아저씨 쉬는 걸 단 한 번을 못 봤어. 그 아저씨 은근 알부자예요. 알부자. 급전 필요하면 다들 그 경비 아저씨를 찾았다고. 근데 또 그 돈은 다 받았나 몰라. 아니 갑자기 말도 없이 간뒀어. 한참 됐는데. 그 아저씨는 왜요? 뭔 일 있어요? 이러면 또 돈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건가?
공장에서도 피해자분이 그렇게 왜 갑자기 사라지셨는지 다들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다들 그런 분위기죠.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그것도 여럿 있었던 것 같은데 왜 하나같이 다 피해자를 잘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네. 게다가 이 채무에 대한 중요한 얘기가 왜 공장에서 뒤늦게 흘러나왔느냐 이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 아, 이거 다들 뭔가 알면서도 쉬쉬하고 있었나 본데? 특히 돈 빌려간 사람들은 더 입을 닫았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렇지. 때마침 피해자 집을 수색했던 팀에서 사용증 몇 장을 발견했는데요. 액수가 100단위에서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액이었거든요. 실제로 차용증이나 통장 잔액 등을 확인해 보니 거액을 거머쥔 알부자는 아니었습니다. 노후 때문에 돈을 빌려주고 소소하게 이자를 받고 있었던 걸로 추정됐고요. 그래서 아주 큰 금액을 빌려주진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빌려주니까 그런 소문이 좀 돌았던 거 같나 보네요. 그럼 돈 빌려간 사람들은 모두 확인이 됐나요? 우선 차용증에 쓰여 있는 이름부터 확인했는데 마을 사람들도 있었고 공장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마을에도 공장에도 있었어. 일단은 다들 돈 빌려준 사람이 갑자기 지금 종족을 감추니까 안 갚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네. 아, 그중에 뭔가 수상한 사람은 없었나요? 피해자와 채무 관계에 있었던 공장 직원들이 하나같이 한 명을 지목했습니다. 피해자가 그 사람이랑 싸운 후로 공장에 나오질 않았다고 했고요. 돈 때문에 싸우는 것 같다고 했는데 30대 젊은 총무과장이라고 했습니다. 총무과장이 경비 아저씨랑 돈 때문에 싸워요? 왜? 그러면 과장도 피해자한테 돈을 빌렸나 보다. 과장 정도면 은행에서 이게 좀 대출 받아도 됐을 텐데 돈을 빌린 게 맞아요? 확실하진 않았습니다. 피해자 집에서 나온 차용증에 그 젊은 총무과장의 이름은 없었거든요. 다만 피해자의 통화 내역을 떼보니까 8월부터 9월 초까지 부쩍 자주 통화한 기록이 나오긴 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 이미 갚았나? 갚은 거면 돈 때문에 싸울 일은 더더욱 없을 텐데. 두 사람이 서로 통화는 할 수 있잖아요. 과장이랑 경비하시면 통화는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좀 애매하네. 범인일지도 모르는데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고 지금 상황이. 저희가 그때 총무과장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로 피해자의 생활 반응이 끊겼던 9월 6일 전후 행적만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것마저 7개월이 지나버려서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아, 그렇지. 7개월. 7개월. 그게 큰 문제네. 분명히 공장 채무자들이 총무과장을 지목하는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게요. 예. 야, 평소에 직원들 눈 밖에 나서 동시에 다 그렇게 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럼 이제 어떡하죠? 피해자와 통화했던 사람들을 쭉 확인해 보다가 피해자와 잠깐 살았던 동거녀를 찾았습니다. 응? 동건이? 피해자의 동거녀? 잠깐 살았던? 그런데 피해자가 한 사람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누군데요? 지금부터 사망한 피해자와 채무 관계가 있었던 어쩌면 살인범일지도 모를 총무과장을 고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었네. 일단 채무관계라고 하는 거 보니까 돈을 빌려간 게 맞나 보네. 근데 왜 피해자가 고과장 때문에 골치 아파한 거죠? 빌려준 액수가 좀 컸다고 합니다. 갚기로 한 날짜를 계속 어길 때마다 남자친구가 잠을 설쳤다고 하고요. 그러다 남자친구가 어느 날
차용증을 미리 준비해 가야겠다고 하면서 평소와 다르게 납부 기한이라던가 이자를 아주 세세하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거녀가 고 과장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야, 큰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았다. 근데 집에 고과장의 차용증은 없었잖아요. 네. 네. 만약 총무과장이 채무자고 범인이라면 가장 먼저 없애야 될 게 바로 차용증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돈을 빌려간 정황들은 있는데 차용증이 없다는 건 오히려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 그러네요. 범인이 차용증을 자기를 쫓는 증거가 될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게 지금 사라진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주변인 진술만으로 고 씨를 섣불리 체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나 한번 보자 싶어 공장으로 총무과장을 만나러 갔는데요. 이상하게 제 눈을 똑바로 보질 않는 겁니다. 좀 캥긴 게 있었나 보네. 아, 고 씨를 만나러 가기 전에 혹시나 싶어 전과를 확인해 봤더니 어렸을 때 절도를 한 건 저지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형사만 보면 긴장하는가 싶어서 공장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는 절차일 뿐이라고 했죠. 근데 점점 입을 열면 열수록 자꾸만 제 간을 살짝 보는 겁니다. 야, 간을 봐요? 그렇지. 뭐라고 했는데요? 아, 형사님. 그 저희 공장 직원들을 만나셨다고요? 어떻게 다요? 싹 다? 그 직원들이 뭐라고 했는데요? 아니, 뭘 봤대요? 뭐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뭐야, 공장 사람들이 한 얘기를 궁금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기에 대해서 뭔 얘기가 나왔는지 이제 그걸 캐고 싶었나 봐요. 그러네요. 네. 야, 참. 지가 간 본다고 그게 봐죠. 그래서요. 그래서 저도 간 한번 봐야겠다 싶어서 찍어 먹어봤죠. 공장 직원들 중에 피해자한테 돈을 빌린 사람들이 있던데 혹시 당신도 빌린 적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주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자긴 그런 적 없다고 하면서요. 아니 뭐 돈 때문에 싸운 걸 본 목격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뭔 소리야 이게?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형사님이 간을 제대로 보셨네요. 한 번 더 찍어봤습니다. 피해자가 당신 상대로 차용증을 쓰는 걸 본 사람이 있다. 제대로 말해라. 그러니까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겁니다. 빌린 건 맞는데 바로 갚았다 이러면서요. 그게 사실이면 처음부터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왜 그렇게 말했지?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면 돈 때문엔 왜 싸운 거래요? 한 번 더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빌려준다고 해서 화를 좀 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네. 뭐 끝났어. 어떻게 하셨어요?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한참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다 아시죠? 뭘 달라고 했는지. 아이, 참. 담배겠지 뭐. 맞습니다. 이 자백의 신호로 담배를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담배 한 개 피를 다 피운 고 씨는 결국 살인을 인정을 합니다. 망치로 내려쳤고 시신도 자기가 유기한 게 맞다. 차용증도 불태워서 없앴다. 그런데 단 하나, 그것만은 절대 아니라고 박박 우깁니다. 응? 뭐 살인도 인정했다면서 뭘 그렇게? 뭐 우길 게 또 있나? 아, 일단은 뭐 뻔하지. 계획한 건 아니고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했겠죠. 맞죠? 맞습니다. 피해자한테 빌린 돈을 당장 줄 수가 없어서 조금씩 나눠서 주면 안 되겠냐고 피해자 집에 부탁을 하러 갔는데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고소하겠다 하더랍니다. 그것 때문에 다투다 TV 위에 있던 망치가 눈에 보이길래 홧김에 내리쳤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말도 안 돼. 하필 범행동구가 그게 눈에 띄었다고? 항상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마치 뭐 본인들을 위해서 준비돼 있던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럴 생각 네. 없는데 그게 네. 거기 있었다. 그게 있었다 때마침. 심지어 범행 도구인 망치랑 피해자 시신을 감쌌던 이불을 시신이 발견된 반대편 하행선 국도변에 버렸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냈는데요. 근데 우발적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고 씨의 차량에 루미놀 뿌렸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공장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승합차를 모두 확인해 보니까 한 대에서 번쩍번쩍 하는 겁니다. 거기서 피해자 DNA도 나왔고요. 그럴까봐 회사 차를 몰고 갔네. 그게 계획이 아니고 뭐냐고. 이게. 계획이지. 계획이지. 회사 차부터가 말이 안 됐어. 그걸 누가 믿겠냐고. 도대체 얼마를 빌린 건데? 1,800만 원이었습니다. 야, 1,800만 원 때문에 사람을 아니 왜 그랬답니까? 진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주식으로 전 재산을 모두 날렸다고 했습니다. 뭐가 있겠지. 피해자한테 빌린 1,800만 원까지 다시 주식에 넣었는데 그것까지 전부 잃었다고 했고요. 그래서 범행 후에 피해자 주머니에 있던 현금 75만 원까지 훔쳤다고 합니다. 이런. 주식 때문에. 아니, 피해자가 갖고 있던 차용증에 1,000만 원 이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한테는 이게 큰 돈이었을 건데 자꾸 안 갚으니까 진짜 잠도 못 자고 알았던 거네. 그러네. 네. 아휴, 참이라. 죄값은요? 1심에서는요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이 나왔는데요 최종심에서는요 15년형을 받았습니다. 참. 왜? 그 이유가 결정적으로 범행 도구인 망치가 피해자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했고요. 회사 차도 눈에 보이길래 탔고 이 주장이 어처구니 없게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맞추면 그럴싸하게 안 맞춰지는 스토리가 어딨어. 근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들여졌다고? 그 주장이. 어? 아니 7개월이나 지났으니 반박할 증거도 없어졌다 치자고. 그래도 이거는 즐겨봐 이 채널.